2월 베스트 파트너 그리고 회원수 1위에 빛나는 가문숙 파트너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랜만에 이렇게 또 가문숙 파트너와 함께하게 됐는데 시장 흐름은 상당히 긍정적인데 주말 동안 와 이것도 무슨 일일까요? 자 이란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시장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들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연휴였습니다. 이런 연휴 가운데에서 국내 증시는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었었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던 그런 한 주간 2월 달이 거의 정말 1월 달, 2월 달은 불장이었었죠. 이런 가운데 연휴 사이에 또 트럼프 대통령과 이스라엘, 이란의 이런 사태들로 우려감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항상 가문숙 전문가의 방송을 들으시면 여러분들 느끼시는 게 뜨뜨미지근하게 긴가민가 네모인지 세모인지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분명히 시장은 강하다라는 거, 오히려 기회는 조정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종목과 섹터별로 어떤 차별화된 현상들이 이어질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래도 이번 한 주간은 분명히 이란과의 이런 사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하메네이에 대한 사망 얘기들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또 봉쇄설 이런 등으로 인해서 분명히 오르는 섹터가 있고 하락하는 sek터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만약에 6월 달에도 이 사태가 있었습니다. 6월 달에 우리 정권이 바뀔 때였었죠. 그때 12일간의 이런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에 급등했던 종목들을 제가 오늘 한번 되짚어 봤습니다. 보니까요. 방산주, 전력, 그다음에 우주항공이었다든지 또 전선, 원전 이런 섹터들이 강세 흐름을 보여주었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또 여행이라든지 또 당연히 여행은 어렵겠죠. 이런 종목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내일 장이 열릴 때에는 또 제가 내일 장중 공개 방송입니다. 열렸을 때에는 종목의 차별화 현상들은 있겠지만 결국 이 한 주간이 지나고 나면 시장은 다시 제자리 걸음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결론보다 조정은 기회다라고 과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조정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최근 시장 흐름에서 반도체 그리고 금요일 시장만 보더라도 자동차 관련한 현대차 등등에서 시장을 좀 이끌어 주었거든요. 그와 대비해서 방금 얘기하신 이런 이슈를 통해서 또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들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런 섹터들은 또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강세를 이루었던 섹터들 집중 공략할 수 있는 시간이 될지 그런 점들도 살짝 궁금합니다. 네, 제가 앞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긴 했었는데요.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어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때마다 움직이는 섹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가, S-오일 같은 종목들도 있겠지만 지금 WTI가 12% 이상 지난 연휴 사이에 급등을 했고요. 또 시장에서는 배럴당 $100 이상을 돌파할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그다음에 오펙에서도 증산을 증액시키기 위해서 올리기 위해서 회의 중이다, 논의 중이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도 이번 사태에 의해서 또 예산안을 푸는 그런 모습들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내일 아마 시장이 열리게 되면 또 작은 종목들, 에너지 섹터들, 흥구석유라든지 중앙에너비스라든지 S-오일 같은 종목들 분명히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그 외에 방산주들, 하나시스템, 현대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현대로템, 삼형엠텍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크게 그 외에는 작은 종목들이 퍼스텍이라든지 강세 그림들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전력, 원전 이렇게 퍼질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반도체나 자동차 섹터들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0만 원을 돌파하고 SK하이닉스가 100만 원을 돌파한 이후에 삼성전자의 또 25만 설, 26만 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최태원 회장이 영업이익 145조 원을 언급하면서 140만 원 그리고 160만 원까지도 언급을 했고요. 현대차나 현대위아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했는데요. 분명히 화요일 날은 조정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이 종목들이 시장을
상승을 주도했던 건 바로 실적 때문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이번 한 주간 미국에서도 브로드컴이라든지 AI 섹터들의 실적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미국 증시도 지난 연휴 사이에 하락을 하긴 했지만 결국 저는 국내 증시는 상고하저 그리고 미국 증시는 상저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번 일주일간 사태 동안 조정이 나온다면 저가 매수의 기회인데요. 문제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분산 투자를 하질 못하세요. 그래서 화요일 날 조정은 기회다라고 했으니 무조건 하락할 때 아침부터 베팅을 하시는데 시간은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일주일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화요일, 수요일 흐름 체크하시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들 지금 저가를 받쳐주고 있죠. 그리고 기관들의 매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급을 확인하시면서 신규 매수는 오히려 주 후반 정도에 생각을 하시고 주 초반에는 관망하시는 전략 또는 이 전쟁과 관련된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을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것도 전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세한 전략은 제가 잠시 후에 공개 방송이 있거든요.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집으로 마련한 이 시간 여러분들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정우 캐스터. 여러분은 지금 한국경제TV 특집 방송 K증시 빅사이클 3월 승부주 대공개 일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요. 와우넷 파트너들이 선정한 3월 핵심 유망주와 투자 전략을 온라인에서 무료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화면에 보이는 핵심 유망주 이벤트 배너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신규로 로그인하시는 분들 가운데 100분을 추첨해 커피 쿠폰도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겠습니다. 또한 오늘 출연 중인 가문숙 파트너의 온라인 특별 무료 방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1등에게 듣는 3월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오늘 오전 10시와 오후 8시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투자에 유익한 정보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특집 방송 1부 계속해서 만나보시죠. 네, 시작된 3월의 시장 성공 투자를 위해서 우리는 또 어떤 것을 지켜봐야 할까요? 가문숙이 선택한 업종. 자, 오늘의 성공 강의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국고처 2부 7시 방송만 하다가 오늘 특별 방송입니다. 우리 제 방송이나 강연회를 들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에게 있어 1등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릴 때도요. 회장을 하면은 총무나 부회장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실 근데 밑에서 받쳐주는 인물들이 더 중요한 인물이긴 합니다만 증시 전문가나 여러분들께 수익을 드리는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저는 1등입니다. 2월 달 1등 베스트 파트너가 됐고요. 라이브 회원수 1등 전문가가 됐습니다. 1등에게 듣는 3월 달 전략 이 시간 여러분들 알차게 한번 꼬매볼 텐데요. 제목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문숙의 선택과 집중입니다. 코스피 대 코스닥, 반도체 대 2차 전지. 물론 이란전이 연휴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 시장에 어떤 영향을 받을까, 그다음에 내일 당장 움직이는 종목은 뭘까, 그리고 전쟁 관련주들, 방산 관련주들 내일 당장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물론 방산 관련주들 중에서도 실적이 뒷받침된 종목들은 딱 2-3개밖에 없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화시스템 이 정도 안에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아까 조정은 기회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렇다면 이 조정은 기회다라고 했는데 이 조정이 나올 때에 우리는 어떤 종목에서 어떤 섹터에서 기회를 잡아야 할 것이냐.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 내가 지금 삼성전자가 없다, SK하이닉스가 없다, 현대차가 없다, 에코프로가 없다라면 나는 이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여러분들 계좌에 계좌 역전을 시켜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시작드리면서 오늘 요 내용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대 코스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당연히 코스피죠.
제가 과거에 몇 년 전에 저한테 이런 얘기들을 많이 질문하셨어요. 지인들은요. 자, 우리 아이가 지금 초등학생인데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됐을 때 한 10년 이후에 이 아이한테 세뱃돈 같은 걸 모아놨다가 목돈을 좀 주고 싶은데 어떤 종목이 제일 좋을까라고 물을 때 글쎄 우리나라에 지금 10년 이상 투자를 할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 단연코 저는 그냥 삼성전자에 없다 생각하고 묻어두시자라는 얘기만 드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러면 대표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살까요? 만약에 이번 주 안에 조정을 준다면 사십시오. 아시죠? 저는 사라 마라 이런 얘기를 글쎄요 이렇게 말씀 안 드리거든요. 12월 달 국고초 강연회 13일과 21일 서울과 부산 했을 때에도 지금 당장 돌아가셔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사세요라고 말씀드렸고 1월 달 증시대 전망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종목은 당장 저 없어요. 살까요? 말까요? 질문하신다면 조정이 나오면 사십시오. 자, 자동차요. 저도요. 현대차 종목이라는 종목을 사실 과거에는 추천을 안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에 묶여 있었거든요. 근데 현대차가 지금 어떻게 됐죠? 탈바꿈이 됐습니다. 뭘로? 로봇으로, 자율주행으로, 모빌리티로. 그렇죠.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와 함께 현대차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VIP원님들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가문숙 전문가는요. 주식을 처음에 배울 때 스캘핑부터 배웠었어요. 그리고 테마주, 급등주를 하루하루 2007년도 SBS 스페셜 쩐의 전쟁 제야의 고수 가문숙과 함께 나올 때 보시면 주부단타 가문숙 하루에 95,000원, 10만 원 벌었다고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제 이름을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라면만 먹던 아줌마 지금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전 사실 라면만 먹고 살진 않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자극적인 제목들 다는지 모르겠어요. 올해 한국경제TV에서 대상 타고요. 라면만 먹던 아줌마 이제는 한경에서 대상 받았다. 이런 제목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가문숙 전문가가 그런 테마주나 급등주를 좋아했던 급등주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급등하기 직전의 종목들을 좋아합니다. 세력들이 매집한 종목들을 좋아했던 사람인데요. 지금 저희 방 회원님들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현대위아, 현대글로비스, 현대글로비스는 아니구나. 현대위아 이런 종목들을 갖고 있습니다. 왜? 시장에 지금 대세거든요. 전문가는 대세를 따를 줄 알아야 됩니다. 독불장군이 돼갖고는 회원들한테 수익을 줄 수가 없어요. 왜 대세를 따른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수급이 따르는 종목들을 우리는 추천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금융주 지수사, 조선방산, 섹터 업종 장세. 무슨 얘기냐? 섹터 장세나 업종 장세가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1월 달, 2월 달 이 불장은요. 한마디로 압축하면 지수 장세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여러분 제가요.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앞에 앵커님, 심앵커님하고 증시 포차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두산 로보틱스 둘 중에 하나를 사면 뭘 사실까요? 하고 네 분 있었는데 네 분 중에 저만 빼고 세 분 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얘기하셨어요. 저는 레인보우를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제가 우리 심앵커님한테 심군 하면서 반도체를 뭘 사야 될까? 조금 이따 제가 물어볼 거예요. 기억하는지 하시는지 못하시는지. 그때도 심택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실적주에 고른 순환매로 가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1월 달, 2월 달이 얘네들이 3차 상법 개정안 때문에 금융사 지주사가 움직였고요. 조선방산이 따라 올라갔었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유틸리티 업종이라든지 통신 업종들이 움직이고 결국 이건 무슨 얘기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자동차가 움직였지만 결국은 실적주에 고른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 그러면 2차 전지를 비롯해서 코스닥은 왜 지금 못 갈까? 우리가 코스닥 얘기도 해봐야 되니까 이건 왜 못 갔을까? 코스닥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실적주가 별로 없죠. 왜? 에코프로, BM, 알테오젠, 그리고 리가켄바이오, 뭐예요? 펩트론 등등 제약 바이오들이 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던 반도체들이 하나씩 올라오죠. 그래서 제 생각은 2026년도 코스닥은 패러다임이 바뀔 거다. 어떻게 알테오젠이 넘어가면서 실적주들로 꽉 차지는 그런 장세가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반도체는요. 스토리텔링이 아닙니다. 결국은 뭐예요? 실적입니다. 드러나는 실체입니다. 스토리텔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반도체는 경기 플러스 실적과 사이클의 움직임을 가지고 AI 서버의 수요 폭증, 구조적 변화,
이런 가운데에서 HBM 중심의 구조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제가 늘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필연적인 성장주에 투자하자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죠. 필연적인 성장주. 이건 뭐죠? 나의 선택과 무관한 거. 제가 항상 이럴 때마다 예를 드리는데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아는 PD님도 그렇고 삐삐 차고 다녔던 거 기억나세요? 삐삐 차고 다니다 삐삐 오면 어떻게 탁 보자마자 공중전화 앞에 줄 서요. 그나마 주황색 공중전화에서 이제 이 회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딱 줄 서고서는 또 이런 시대에서 휴대폰의 시대로 핸드폰의 시대로 바뀌면서 애플이 휴대폰에 컴퓨터를 담아왔을 때 문명이었습니다. 결국 필연적인 성장주라는 건 문명입니다. 문명. 지금 이 HBM, AI는 문명의 구조로 바뀌고 있고요.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주식 열심히 하셔야 돼요. 왠 줄 아세요? 노란봉투법 3월 달에 있죠? 예, 만약에 노조가 이렇게 난리를 쳐 현대차 입장에서도 매번 노조가 터지는데 물론 슬픈 얘기긴 하지만 로봇이 열심히 일을 해준다면 로봇 안 쓰시겠어요? 당연히 로봇 씁니다. 그러나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해요? 로봇이 해준다? 물론 해주겠지.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 여러분들의 수익을 간절히 내드리고 싶은 이 마음은 로봇이 전달을 못 해줘요. 물론 눈물을 흘리는 로봇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뜨거운 그 감정은 전달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주식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주식하시고 옆에서 로봇이 커피 타주게 비스킷 갖다 주게 만드십시오. 그게 제 목표입니다. 여러분들께 저와 함께 경제적 자유를 누리게 하는 거. 자, 메모리 가격 사이클의 회복이 중요하고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여태까지 SK하이닉스가 그렇게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건 바로 이 진입 장벽입니다.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작년, 재작년 퀄 테스트에서 계속 말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요,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결국은 올해부터 시작해서 삼성전자, 여러분들 금요일장에 한미반도체가 왜 이렇게 급등했는 줄 아세요? 목요일장에는 하나비전, 목요일인가 수요일이었죠. 하나비전이 상한가를 가면서 TC 본더를 삼성이 한미반도체 걸 안 쓴다 그랬어요. 근데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됐죠? 금요일날, 목요일날은 한미반도체와 트라이 중이다라는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움직였는데 결국 주가는 이렇게 실적, 증명된 실체, 스토리가 아니다라는 얘기와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삼성의 흐름과 함께 이 진입 장벽이 매우 높다. 결국 AI는 매출과 이익, 주가, 실적 장세의 중심이다. 그러니 뭐다? 조정은 기회다. 아직 갈 길은 더 멀다. 그럼 언제가 고점일까요? 항상 고점이 두렵습니다. 왜? 우리는 2023년도에 2차 전지를 겪어봤기 때문에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같은 종목을 고점에 물리셨던 분들, 지금 사면 이게 또 고점일까 봐 겁이 나요 하시는 분들은 뭘 보시느냐? 확인할 게 있습니다. 뭐요?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따라하십시오. 영업이익. 매출액 DB, 매출액이 만약에 30%가 늘어나는데 영업이익은 이렇게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영업이익은 줄어들어. 그럼 뭐예요? 떡볶이는 많이 파는데 남는 이익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장사 헛하는 거죠? 예, 처음에 늘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치지만 중요한 건 영업이익이 줄어드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자, 그럼 2차 전지는 어떻게 되느냐? 제가 아까 코스피와 그다음에 코스닥을 비교해 드린다고 했었고 코스피의 중심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입니다. 코스닥의 지금 중심은 2차 전지죠. 자, 2차 전지 산업의 핵심 포인트는 2차 전지는 성장 플러스 정책하고 심리. 자, 2차 전지는 자꾸 정책이 앞을 가로막아요. 그리고 어때? 불안감이 있습니다. 2차 전지 자동차에 불나면 전기차, 그러면서 계속 지금 딜레이가 되고 있죠. 2025년부터 벤츠는 전기차만 만든다고 했는데 2026년입니다. 아직도 내연기관차가 나옵니다. 바로 이 심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왜? 자동차는 안전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내가 타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2차 전지가 급등하는 게 자동차 때문에 가나요? 아닙니다. 뭐 때문에 갈까요? AI, 로봇. 로봇의 심장은 뭐예요? 제가 로봇의 심장이 뭡니까? 그러니까 눈이래. 당연히 눈이지. 근데 로봇이 플러그 꽂고 다닐 거예요? 여러분들 플러그 꽂으면서 로봇 들고 다닐 거 아니잖아요? 요즘 청소기도 플러그가 없는 무선 청소기인데 로봇이 무슨 플러그를 꽂아. 그러면 로봇의 핵심은 뭐다? 바로 심장. 이 심장은 뭐예요?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ESS,
이 에너지 전환 장치. 전기차 ESS의 장기 성장 스토리가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2차 전지는 상저하고 지금 시소차로 이 시소로 제가 본다면 시소로 비교를 해드린다면요. 여러분들의 지금 투자가 반도체, 자동차 또는 2차 전지 이게 만약에 7대 3의 비율이라면 하반기로 갈수록 이 시소는 서서히 요렇게 움직여줘야 된다. 그래서 연말쯤 갔을 때는 오히려 2차 전지 섹터들, 그다음에 여기가 반도체가 돼야 된다라는 강조를 하고 싶었던 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정책 및 수요 영향, 그리고 소재 기업의 실적의 탄력 구조, 산업 성장 자체는 굉장히 큽니다. 전기차 하나로만 국한시키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그럼 늘 항상 강연할 때마다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과 2차 전지 시장 중에 어떤 시장이 더 클까요? 라는 질문을 할 때 전기차가 크다고 얘기를 하세요. 천만의 말씀. 전기차는 2차 전지가 들어가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 2차 전지 시장이 훨씬 크죠. 이 안에 로봇도 있고 2차 전지도 있고 AI도 있고 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기대 성장 플러스 AI로 인한 ESS 성장 중심.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자, 종합으로 비교해 보면 반도체 산업과 2차 전지 산업 시장 규모는 매우 크다. 1조 달러대다. 성장 중 반도체보다는 작다. 한눈에 알아보기 쉽죠? 성장 동력, AI, 클라우드, 5G 등 IT 수요, 전기차, ESS, 친환경 에너지의 확산, 이거 또 중요합니다. 기술 트렌드는 첨단 공정 및 신규 반도체, 차세대 전지, 전고체 소재 혁신. 자, 그러면 전기차 중에서도, 2차 전지 중에서도 요거 전고체 관련주. 그래서 지난주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추천을 드렸어요. 무방 때 그날 당일날은 마이너스여가지고 아우 손실인데 어떡해요 막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급망, 고북과 고진입 장벽, 원자재 규모 중심의 경쟁 비교해드립니다. 리스크는 경기 사이클, 요거 중요해요. 반도체는 분명히 경기 사이클이 있습니다. 조선업종은 10년 사이클인데요. 바로 반도체는 경기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리고 캐펙스에 대한 부담이 있고요.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 시장 수요 변동. 이런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고 투자 관점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흐름으로 봐야 되느냐. 자, 반도체는요. 사이클과 구조적 성장입니다. 산업의 성격으로 봤을 때. 그리고 2차 전지는 구조적 성장 플러스 수급의 변동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얘는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어차피 성장할 수밖에 없고 지금 AI는 문명이라 그랬습니다.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2차 전지는 수급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어요. 물론 지금도 뭐 포모 현상이다. 결국 그런 것들이 심리와 수급인데 수급에 의해서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실적의 가시성을 한번 보자면 이 내용도 중요하죠. 결국 여러분들이 제가 무료 방송 때도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는 얘기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대표님 이 종목은 실적이 좋은데 왜 못 갈까요?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거든요. 근데 결국 실적이 좋은 종목은 갑니다. 예. 근데요, 가치주 중에서도 가치는 있는데 못 가는 종목이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무가치주 기억나시죠? 네. 상대적으로 가시성이 높다. 그다음에 구간별 편차가 크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종목을 딱 보시면 반도체와 2차 전지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그 종목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다음에 주요 변수는 메모리 가격. 이거 뭐 D램 가격이 오르고 있다, 메모리 가격이 오른다 이러면 계속 반도체는 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 재고가 쌓이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막 회사들이 투자를 해요. AI도 막 그렇고 해외에서도 브로드컴이랑 구글도 그렇고 투자를 많이 하죠. 이 투자에 대한 우려감도 있습니다. 왜냐? 초기에는 이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막 공급을 하기 위해서 캐파 확장을 하고 유상증자도 하고 막 때려 붓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얘는 100개를 원하는데 막 지금은 50개, 60개밖에 못 만들었어. 그러다가 100개, 200개 막 넘쳐나죠. 근데 이게 재고로 쌓여요. 결국은 제조업은 재고가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메모리 가격 그리고 AI 투자 이거 확실히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전기차 판매 그리고 정책 리튬입니다. 물론 이 전기차만 국한시키지 말고 ESS와 그 외의 로봇들을 보시라고 했어요. 그러나 또 배터리 중에서 가장 큰 시장은 또 전기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변동성은 중간입니다. 얘는 매우 큽니다. 이 매우 큰 이유가 뭘까요? 왜? 수급과 심리가 있기 때문이죠. 불안해요. 결국 시장에 떨어지는 건 내 심리가 무너지는 거지 실적이 떨어지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최근 시장의 성격을 본다면 실적 장세 가운데 성격이 강화됐습니다. 그리고요. 코스피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과 1년 전 4월 달, 6월 달에 2200, 300을 찍었던 코스피가 지금 6000이 넘어갔습니다. 세상에 뭐가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한국 증시, 1년이 아니죠. 6개월 사이에 대한민국 증시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더 이상 제가 깊은 얘기는 안 하겠지만 혹시 더 정치권 얘기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기대와 현실 충돌이 있다. 그러면 이 투자 관점의 핵심을 보더라도 왜 제가 지금 현재 7대3 정도의 비율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아시겠죠? 절대 그러나 중요한 건 이 3을 버리고 가면 안 됩니다. 3을 버리고 가면 안 된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반도체는요. 숫자가 올리고 2차 전지는 심리가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리가 올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2차 전지를 투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반도체는요 눈에 보여요. 실적이 막 눈에 보이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막 SK 하이닉스 이렇게 올라가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여기에만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고 근데 참 신기하죠. 왜 얘네는 올라가는데 소부장은 못 갈까? 소부장. 자, 소부장 못 갔어요? 갔어요. 여러분들이 기대감이 높아서 그래요. 한미반도체 보십시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들 요즘 리노공업이며 ISC 같은 종목들 막 치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또 주옥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그 종목은 잠시 후와 그리고 공개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심리가 올립니다. 그러나 상반기 이후 2차 전지도 숫자가 올라갑니다. 이거 그냥 잘 머리에 익혀두세요. 시장은 항상 스토리를 팔지만 결국 돈은 이익으로 이동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도체는 숫자가 올리고 2차 전지는 심리가 올립니다. 하지만 상반기 이후 2차 전지도 숫자가 올라갑니다. 숫자가 올라간다는 뭐 우리가 이거 해야죠. 숫자가 나오는 기업, 영업이익이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따가 제가 10시에 공개 방송을 할 건데요. 그 전에 하실 거 없으면 2차 전지 종목들의 컨센서스를 한번 뒤져보세요. 2025년 6년부터 흑자 전환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반도체는 숫자가 올리고 2차 전지는 심리가 올립니다. 그러나 반도체 이후 2차 전지도 숫자가 올라갑니다. 시장은 항상 스토리를 팔지만 결국 돈은 이익으로 이동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의심할 여지가 없다. 삼성의 귀한 선단 공정에서 안정적인 수율 확보를 한 상태에서 삼성의 적극적인 투자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중국의 수요, 중국 내의 로컬 장비사 수요 증가에 따르는 납품업체들의 매출 비중이 증가되면서 우리나라도 영향을 같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삼성의 귀한, 요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후공정 얘기를 합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다 반도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칩 제조 수요를 잡기 위한 테스트 장비 부품에 주목하자. 지금까지 못 간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도 후공정 관련주 중에서 갈수록 어려워지는 칩 제조 수요를 잡기 위한 테스트 부품 부품주에 주목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반도체 영업이익 10개사를 제가 뽑아봤습니다. 반도체 영업이익이 높은 10개 회사 종목인데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자 한미반도체. 근데 여러분들 참 신기한 건요. 한미반도체가 그동안 못 갔어요. 근데 저는 우리 VIP원님들께 한미반도체를 지금 11만 원대, 12만 원대에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지금 33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200% 이상의 수익을 냈는데요. 그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했다면 여태까지 못 가고 20만 원대에서 꾸물꾸물대던 한미반도체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급등을 했습니다. 결국은 뭐가 따라 들어가죠? 이 영업이익의 10개사 종목들이 이렇게 따라 들어가요. DB하이텍, 하나마이크론, 하나비전.
요것도 제 추천주고 요건 제 공개방송 추천주거든요. 요거 사진 찍어두세요. 손으로 또 막 적고 계시죠? 사진으로 카메라로 탁 찍으십시오. 예, 요렇게 5개. 그다음 솔브레인, 한솔케미칼, 리노공업, 동진세미캔, 원익아이패스.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그럼 이거 다 이미 올랐는데 여기서도 투자할 게 있을까요? 잠시 후에 제가 차트 보면서 조정이 나오는, 제가 아까 그랬어요. 이번 이 이란과의 리스크가 어찌 보면 우리한테 주는 마지막 조정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1월 달, 2월 달 불장이었기 때문에 3월 달 하락 출발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자, 요렇게 제가 10개 영업 이익을 뽑아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반도체와 2차 전지, 코스피와 코스닥을 이렇게 분류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끝은 반도체 얘기였습니다. 그럼 2차 전지는 어떻게 할까? 그 나머지 전략들은 조금 있다가 우리 앵커님과 함께 다뤄보도록 하고요. 1등에게 듣는 3월달 전략 공개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문숙이 선택한 업종 반도체와 2차 전지 잘 들으셨나요? 자, 특집 이벤트 참여 많이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죠. 이정우 캐스터. 한국경제TV 특집 방송 K증시 빅사이클 3월 승부주 대공개 일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과 함께 진행 중인 이벤트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서 이벤트 배너를 클릭하시면 와우넷 파트너들의 3월 핵심 유망주와 투자 전략을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신규로 로그인하시는 회원 100분께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도 보내드립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로 이벤트 배너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또한 오늘 방송이 끝난 뒤 가문숙 파트너의 온라인 무료 방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1등에게 듣는 3월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오늘 오전 10시 그리고 오후 8시에 다시 한번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한국경제TV 홈페이지로 입장하셔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후 오전 11시에는 미국 이란 공습 강행, 세계 경제 불안감 확대라는 주제로 긴급 진단 특집 방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 국내 시장 개장을 앞두고 시장 분석과 투자 전략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특집 방송 1부 계속해서 함께 하시죠. 네, 가문숙 파트너가 선택한 업종 반도체와 2차 전지 그중에서도 가장 아무래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영업이익 이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관련해서 토픽 종목들 어떤 부분들을 좀 생각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반도체 업종 관련된 종목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 아까 전에 강의 중에도 좀 살짝 들었을 때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증시포차 촬영할 때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그 당시에 심군이 좋아하는 종목인 것 같다. 그래서 네.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요. 했더니 이제 심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첫 번째 토픽 종목 역시 심택일까요? 아, 눈치가 너무 빠르시다니까. 네, 제가 이제 종목을 고를 때요. 아까 제가 이제 반도체하고 코스닥 얘기 그리고 코스피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에서 2차 전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그래서 제가 오늘 종목을 갖고 온 종목들도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이상하다. 반도체는 소부장에서 아직 덜 오른, 왜냐하면 덜 오른 종목을 드려야 하니까 그렇죠. 앞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래서 덜 오른 소부장에서 골랐고요. 2차 전지는 우리가 지금 시장도 보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가니까 한미반도체가 따라가는 거고 다른 종목들이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2차 전지는 아직 에코프로, BM 그 외의 대형주들이 못 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힌트를 드리자면 2차 전지는 지금 큰 종목부터 시작을 이렇게 쭉 해 나가야 되고 네네. 큰 것부터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못 간 소부장에서 이제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첫 번째 종목이 맞습니다. 심택입니다. 네. 심택은 제가 사실 우리 VIP님들께도 이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저희가
방송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사실 VIP님들께 드린 종목 이런 것들은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미리. 그렇죠. 예, 네. 예. 그런데 이제 또 우리 VIP님들은 야, 나는 뭐 유료 가입을 했는데 우리 종목을 막 방송에서 다 얘기해 주네 이러시고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오해 때문에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술적으로 저는 아무리 좋은 종목이어도 들어갈 자리가 아니면 안 들어가는 게 제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저희가 월요일 날 증시 포착을 했었어요. 그때 가격이 5만 1,000원 정도였었거든요. 네네. 예, 그 이후에 너무 감사하게 화요일 날 심택이 11% 이상 급등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쉬어가는 자리입니다. 심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려감이 좀 있었던 종목이긴 하지만 우려 대비 굉장히 자신감이 나고 이제 2026년부터는 나오고 있고요. 고부가 중심의 턴 어라운드에 대한 자신감이 근거입니다. 상반기 실적 전망 공정 공시를 통해서 턴 어라운드의 자신감을 공표하면서 공지된 가이던스 2026년 상반기 매출액이 약 8,634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501억 원 정도 수준에 달하고 있고요. 특히나 2025년 대비 저부가 제품들에 대한 부분들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증권사에도 제시한 목표가가 6만 7천 원 이상이긴 하지만 또 여기다가 또 하나는 이 소캠 시장이 기존 예상 대비 본격적으로 상승하게 되면서 소캠에 대한 수혜주로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갈수록 기대되고 있는 고조되고 있는 실적 추이를 우리가 본다라면 현재 심택 같은 경우에는 소캠향 모든 기판 그리고 LPDDR용 MCP 모두 가능 대응한 소캠 시장에 개화되는 수혜주로서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도 지금 차트를 잠깐 보시면 네. 심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주 예쁜 눌림목을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제 차트에 이렇게 보시면은요, 바로 지금 21선 아래에서 눌림목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월요일 날 얘기했던 자리가 바로 여기 딱 이 자리였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화요일 날 보이는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왔던 자리인데요. 장대 양봉 이후에 지금 한 3거래일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5만 4천 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가능하고 또 하나는 이제 내일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이 반도체 업종들이 아마 하락 출발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5만 2천 원대에서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지금 구간에서도 긍정적이지만 조금 눌림이 나올 때마다 분할로 관심 가지면 충분히 앞으로도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두 번째로 반도체 관련해서 탑픽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자, HPSP. 아, 네, HPSP입니다. 네. 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작년에 많이 못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였었죠. 그렇죠. 최근에 1월 달 들어서 이제 강세를 보였던 그런 모습인데요. 2026년도 전방 투자 사업의 확대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5년도 실적이 조금 아쉬운 면이 있기는 했지만 2025년 4분기에는 정상화된 모습들이고요. 다소 아쉬운 실적 가운데 장비 매출 인식이 일부 2025년 4분기로 이연됨에 따라서 3분기에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장비 업종에 흔히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매출 이연도가 높은 이연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아까 제가 얘기했던 영업이익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실적 하회에 따르는 시장의 충격은 제한적이었었고 그러면서 2026년도에 다시 이렇게 빛을 내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2026년도는 다시 도약하는 해다라고 보시면서 4년간 외형 성장이 다소 정체됐던 흐름이었지만 재도약하는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올해까지 지난 4년간 매출 성장이 정체됐던 그런 부분들이 이유가 TSMC의 파운드리 고객들의 주문이 감소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메모리 향의 매출 확대가 예상보다 더뎠기 때문인데 네, 2026년도에는 주요 파운드리 고객들이 투자 증가가 예상되고요. 그리고 메모리향 매출 확대가 키워낸 그런 어떤 낸드 투자도 증가되기 때문에 먼저 파운드리의 경우에 이제 2026년도에 TSMC 같은 경우는 투자 증가가 굉장히 견조해질 겁니다. 그러면 HPSP도 분명히 수혜를 같이 받을 거고요. 그간 투자 규모가 축소됐던 그런 삼성전자의 인텔에 대한 투자 증가도 기대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 미국 투자 확대에 대한 빠른 수혜 그리고 또한 메모리향
매출 확대가 D램보다 랜드에서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강한 AI발 수요로 인해서 랜드 투자가 업계 전체적으로 확산되겠죠. 그런 존재감들이 HPSP에 다시 드러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뭐 지금 주가는 45,000원 아래에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HPSP는 그동안 못 갔던 거에 대한 진짜 분풀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수급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컨센서스도 2026년도 컨센서스가 강하고요. 차트 흐름 기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선 아래에서 다시 우상향되는 그런 어떤 자리인데요. 지금 지난번에 이제 56,600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다시 4만 원대까지 진입한 상태인데 월요일 날 얘기도 마찬가지. 근데 이제 월요일 당장 사기보다는 4만 원 초반대의 흐름을 나타내 준다라면 그때는 매수 가능하시고 그리고 목표 주가도 충분히 5만 원 이상, 6만 원 이상까지 보시면서 갖고 가시는 전략들을 가지고 가신다면 또 못 갔던 종목에서 수급 찾을 수가 있고요. 수급도 지금 보시면 제가 잠깐 이제 이 종목은 수급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외인들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적었었어요. 그런데 다시 차츰차츰 기관과 외인들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기관이 다시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눈여겨보시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세 번째 반도체 탑픽 종목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세 번째 종목은 바로 STI. STI. 네. 요 STI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SK 하이닉스양 HBM 관련주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STI 같은 경우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전문 기업이죠. 이런 가운데 지난번 싱가포르 우드랜드에서 열렸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첨단 웨이퍼 제조 공장 기공식에도 참석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투자라든지 성장 얘기도 과실했던 부분입니다. 이번 기공식에도 마이크론이 싱가포르 내에 새롭게 조성하는 랜드 중심의 첨단 웨이퍼 시설 착공을 위한 그런 행사였었는데요. STI는 마이크론의 싱가포르 생산 시설의 주력 제품을 이미 납품했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공식에 참석을 계기로 해서 양사 간의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재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차세대 랜드 및 HBM 관련 공정에 대한 협력 확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이크론의 싱가포르 신규 시설이 글로벌 메모리의 산업의 공급망 안정성과 그리고 기술 경쟁 확보를 위한 전략적인 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STI 같은 경우는 고도화된 공정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 파트너사들과의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움직일 때마다 분명히 이 STI도 급등세를 보였던 흐름인데요. 이 목요일 날 주가가 상승하고 나서 금요일 날 조금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아마도 내일 장 열리면 이 종목도 조정이 조금은 나오겠죠. 제 생각에는 뭐 아마 이 방산주나 또 이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내일 아침에 개파락 출발이 다 나올 겁니다. 파란불이 시작이 될 텐데 여러분들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트럼프가 얘기했듯이 이번 한 주간은 조금 쉬어가도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기회인데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에도 조금 35,000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35,000원 언저리 지난번 2025년 12월 달, 2026년 1월 달의 고점이었던 이 구간만 지지해 준다라면 그 구간이 저점이다라고 보시면서 매수하시고 그리고 길게 보신다면 5만 원 이상까지 보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 세 종목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코스피 지수 관련한 우리가 흐름을 봤을 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갖고 그보다는 약간 동생들을 봤다면 코스닥 쪽의 종목들은 형님들 종목,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종목들일지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얘는 코스피입니다. 오히려 또 네. 그 이유는 물론 지금 이제 코스피들도 키 맞추기를 하고 있는데 코스피와 코스닥을 떠나서 물론 에코프로 BM이 있지만 네. 코스닥이 사실은 코스피 대비 못 간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상징적으로 1위, 2위, 3위가 2차 전지이기 때문에 분명히 2차 전지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2차 전지는 큰 형님들을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LNF입니다. LNF. 네. 사실 LNF는 제가 2만 원,
19,000원대부터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아. 네, 주가 하락을 매수의 기회로 보자. 독야청청이다라고 얘기하면 뭐 압축이 되겠죠. 현재도 지금 목표 주가 저는 20만 원 이상을 보고 있고요. 2차 전지 종목 중에서는 가장 탑픽인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2026년도 같은 경우에는 북미 OEM 향해 직납 물량이 시작이 되면서 바로 여기에 중점을 두셔야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타사 대비 이른 시점에 ESS용 LFP 투자를 통해서 시장을 이미 선점했던 그런 내용들이고요. 다만 ESS용 LFP 멀티플의 변수가 단기적 관점에서 전사 실적에 대한 유의미한 개선의 어떤 흐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흐름들이 이제 서서히 중반기부터 2026년 중반기부터 나올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2026년, 2027년은 2차 전지 섹터들은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를 해드릴게요.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를 아실 겁니다. 이 중에서 누가 승자였는지 기억나세요? 거북이가 승자이지 않았나요? 그렇죠. 네. 그러나 처음에 빨랐던 건 토끼. 토끼였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반도체는 토끼의 어. 입장이다라고 보고요. 연말이나 내년까지 갔을 때 물론 승자는 내가 수익을 내면 승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주식시장에서는 그러나 긴 관점으로 봤을 때는 더디지만 거북이 같은 2차 전지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당사의 흐름을 보더라도 테슬라에 대한 4680에 대한 셀의 스펙이 이미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일부 밸류체인의 흐름에 봤을 때에도 공급이 이미 시작이 됐고, 그리고 또 하나는 테슬라뿐만 아니라 지금 에너지 저장 장치 등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에도 LNF는 충분히 독야청청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여지면서 성공적인 흑전을 발판 삼아서 ESS의 선두 기업으로 자리 잡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2차 전지 두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지 궁금합니다. 조금 식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형님들이어서. 네. 자, 삼성 SDI입니다. 아, 삼성 SDI. 빼놓을 수가 없죠. 네, 그렇죠. 네. 자, 삼성 SDI 목표 주가 60만 원까지 잡아드리겠습니다. 아, 60만 원이요? 46만 8천 원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기술적으로 이 종목은 지금 한 4거래일 동안 급등을 했어요. 에너지 저장 장치 중에서. 근데 아마 이번 주간이 가장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섹터 내 탑픽으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소형 배터리 사업에 대한 가치가 5조 원까지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전기차의 사업 가치는 10조 원, 그리고 ESS 사업 가치는 31조 원입니다. 무려. 그래서 소형 배터리와 ESS와 비교해 봤을 때 6배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바로 이 ESS가 시장에 탑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리고 전자재료가 사업 가치가 3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분기 실적 바닥을 통과하는 가운데에서 2026년 영업이익도 상향 조정되는 그런 그림이고요. SDI 영업이익이 지금 기존 이 5천억에서 마이너스 1,930억, 즉 흑자 전환으로 전환되는 그런 흐름들 가운데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에 대한 지분 매각이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SDC 디스플레이에 대한 지분 매각이 바로 밸류업을 증가시키고 있고요. 주총에서 구체화되면서 연내에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삼성 SDI에는 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 그래서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85%의 주주인데, 그리고 여기에 자사주 매입을 예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두 주체 모두 지분 매입이 필요한 현금인데 충분히 판단이 갖추어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SDI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삼성 SDI 두 번째 탑픽 종목으로 들고 오셨는데 기술적인 흐름 뭐 살짝 봐주실까요? 네, 봐드리겠습니다. SDI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 기술적으로 제가 조정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네. 차트 보시면 한 4거래일 정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분명히 화요일장에 조정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40만 원대 정도, 지금 46만 8천 원인데 이게 지금 그러면 10% 이상 하락할 거야?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내일 제가 공개 방송입니다. 무료 방송이에요. 그래서 내일 이런 것들을 전략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만약에 한 41, 2만 원 정도 온다면 더없이 좋은 기회다라고 보시면서 분산 투자에 대한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종목도 궁금한데
일단 덩치가 좀 있는 종목들이고 삼성 나왔으니 그 다음은 또 우리가 생각나는 게 LG가 아닐까라는 네. 생각도 듭니다. 역시 뭐 네. 네, LG 엔솔입니다. 빼놓을 수가 없죠. 북미 ESS로부터 로보틱스까지 선돔하고 있는데 요즘 뭐 LG 그룹들이 조금 흐름이 좋기는 합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로보틱스까지 선도적 지위에 선점하고 있고요. 로보틱스용 배터리, 여러분들 뭐 아무리 생각해도 LG에서 로봇을 쓴다면 당연히 LG 에너지 솔루션 거를 주력으로 이용을 하겠죠. 원가 비중이 낮아서 민감도도 낮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고가 배터리 수요 여지가 높고요. 에너지 밀도라든지 안전성 출력 측면에서 3원계 배터리, 나아가서 전고체 배터리까지 프리미엄 배터리를 사용하면서 LG 엔솔 같은 경우에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아까 SDI보다는 훨씬 더 좋은 흐름들인데 아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야, 2차 전지는 너무 우리가 알고 있는 식상한 종목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삼성전자를 지금 안 갖고 계시는 분들, SK하이닉스가 없는 분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몰라서 못 사셨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분명히 전략이 중요하고 내가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때문인데 이런 좋은 종목들을 저희 전문가의 역할은 추천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갖고 갈 수 있게끔 끌고 갈 수 있게끔 여러분의 심리를 잡아드리는 것도 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심리 투자의 마술사 감은숙 전문가가 드리는 이 종목들이 끝까지 갖고 가셔서 100%, 200%의 수익을 낼 수 있게끔 올해 제가 볼 때 코스닥에서 스타 종목이 나올 텐데 그 코스닥의 스타 종목을 만들어주는 것들이 2차 전지에 이런 대형주들이 만들어준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LG 엔솔 같은 경우에도 바로 2차 전지의 탑픽으로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반도체, 2차 전지, 탑픽 종목들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나 혹여나 조금 더 섹시하고 좋은 자리에 있는 종목들 이야기를 좀 못하신 게 아마 시간 관계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개 방송 때 해주시는 거겠죠? 네, 원래 사실은요, 제가 5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어. 근데 강의도 해야 되고, 사실은 방송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섹시한 종목들을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아주 튼튼하고 건강한 종목들을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잠시 후에 10시부터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월간 베스트 파트너들이 제공해드리는 3월달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아주 획기적인 이벤트들이 열려 있으니까는요. 네, 그 이벤트에서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1등 전문가 저는 1등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회원수 1등 그리고 2월 1등 전문가가 드리는 3월달 전략을 공개 방송에서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이렇게 웃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폭격이 터지고 네,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나라의 걱정도 있지만 증시를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증시의 걱정 부분들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내일장 전략들도 제시해 드릴 테니까는요. 공개 방송에 오셔서 여러분들 마음의 안도감을 가지고 내일 투자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